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느새 2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동안 이제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슬픈 예감은 항상 빗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월을 앞두고 우리 또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간에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렇게 또 빠질 것이라 라는 거는 뭐 항상 생각하지만 기분 나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호재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로 또 전쟁을 막기 위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경제 심리가 이제 경제 심리의 악화가 이제 해소될 때쯤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호재와 또 앞으로 올라갈 이슈들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에도 호재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주말간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주말을 보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인데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원칙적으로 조금 수락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하락으로 시작했던 코스피도 반등을 해주었고 미국 선물지수도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고 비트코인도 여기에 맞춰서 한 1.4%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이슈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시장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는요. 사실상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없어졌던 해킹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심스와핑이라는 새로운 이제 코인의 탈취 수법이 지금 너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스와핑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성행했던 이런 해킹 수법인데요. 자, 심스와핑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유심 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그 해킹한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거래소에 있는 자산,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매각해서 그 해커들의 개인 지갑으로 몰래 넣어놓는 수법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불안 심리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면서 정말 이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정말 안 좋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호법에도 적용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안도 완벽한데 코인이 이렇게 해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속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교적 이제 로그인이 쉬운 암호화폐 를 타겟으로 유심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분들 뭐 액티비티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 있지만 사실상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부분이 허술한 건 맞아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을 할 때 뭐 카카오톡 인증이라든지 문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인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그 지갑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이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킹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 심스와핑에 대한 거래 이것만 보면 해킹 사건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엄청난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래소가 많이 털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 몇십억씩 없어지고 몇백억씩 없어지고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더 유발시켰는데 이제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총 21건의 심스와핑 의심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킹에 성공한 건은 단 5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6건은 거래소 자체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방어를 진행을 했냐면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는 국내에 트래블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됐는데 트래블 룰은 뭐냐면 제가 누군가가 이제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때 제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으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익명성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 그 익명성을 조금 더 없애겠다라는 거죠. 실명성을 강조하겠다라는 건데 이 트래블 룰에 의해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 거래소는 뭐냐? 내가
우리 거래소에서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일정 지갑에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로 예를 들면 저는 뭐 업비트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업비트인데 업비트에서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만 지갑 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게 화이트리스트 거래소입니다. 자, 억지로 인해서 반강제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로 적용된 거래소들이 있어요. 자, 이 화이트리스트로 적용된 거래소들은 이 심사회핑 해킹을 하더라도 그 해커들의 지갑으로 코인을 못 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룰 덕분에 어쩔 수 없게 이제는 뭐 해킹을 막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문제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사실상 유심이 해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가 해킹당한 게 아니에요. 유심을 보관하고 있는 거는 통신사의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 통신사의 그런 본점 이런 곳에서 이제는 유심을 보관하고 있는데, 유심 정보를 해커들이 통신사를 통해서 해킹을 했고 그거를 인해서 악이용해서 코인으로 지나간 거지, 애초에 코인 거래소가 보안성이 취약해서 털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유심에 대한 데이터를 해커들이 해킹을 진행을 했는지, 또 특히 어떤 거래소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주진 않고 있지만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니까, 자, 시장이 발전하고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그것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용한 범죄가 많았다라고 해서 코인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교통사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전통금융을 통한 범죄 활동, 다단계라든지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심스와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수단도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각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한 규제를 통해서 이걸 막아가면서 공존은 하지만 막아가면서 더욱더 안전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악재는 결국에는 호재로 전환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스와핑이라고 한다면 이 유심칩을 이용한 사기 행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악재가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아까 비트마루님, 비트마루님에 이어서 이제 해킹 관련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오픈시, 우리 1위 이제 NFT 거래소죠. 오픈시 해킹 관련 이슈인데요. 오픈시에서 또 한 번 해킹 이슈가 이제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픈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픈시로부터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뒤에 메일 철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시의 기존 메일의 정식 메일은 team open시.io로 끝납니다. io.로 끝나는데 지금 해커들이 보낸 메일 같은 경우는 team open시. 이제 ll이라는 이제 코드로 이제 이메일이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일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픈시가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오픈시 입장에서는 지금 너네 지금 외부 링크로부터 이제 피싱 공격이고, 그러니까 오픈시의 공지대로라면은 지금 외부 피싱 메일이나 외부 링크에 낚여서 너네 지금 해킹 당한 거다라고 오픈시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너네 오픈시의 기초적인 결함 코드 때문에 지금 나온 이슈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시의 기존에 한 달 전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이미 다 오픈시 쪽에 이제 뿌려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타마스크 주소를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오픈시 지금 스마트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오픈시의 새로운 보안,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전에 NFT를 훔치는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 이메일에 수락을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재갱신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NFT를 그 해커들의 지갑 주소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해킹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픈시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킹에 당한 게 아니냐, 지금 보안 이슈가 업데이트 잘 되지 않고 있느냐, 이 이슈에 있어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답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킹이 된 이유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이제 재계약에 나도 모르게 이메일에 동의를 함으로써 내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내가 메타마스크 주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NFT를 해커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 규모
규모가 약간 700 이더리움, 약 이제 30억 정도, 하나 30억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고 오픈시에서 당연히 온 메일인 줄 알고 이제 클릭을 했을 뿐인데 나의 이제 NFT, 모두 NFT가 지금 다 해킹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해커들을 지금 잡는 데 있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대처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킹을 대응하려면요, 일단 뭐 이더 주소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구글 크롬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익스텐션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오픈시나 각종 이제 지갑이 연결되어 있는 메타마스크 주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다 해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메일 주소로 온 메일 확인해 보실 때 뒤에 끝자리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이게 오픈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해커들한테 온 것인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 구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곳에서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곳에 메타마스크 시드 구문을 잘 관리를 하는 식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데서 이제 DM이 따로 올 시에 정말 공식적으로 확인된 업체가 아니라면은 잘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픈시도 한번 이슈가 지금 오늘 터졌고요. 그다음 코인베이스도 또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간단하게 코인베이스 이슈에 대해서 한 줄로 정말 요약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문을 잘못 넣었어요. 근데 이 주문이 매도 주문이 그대로 나가서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제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현상이 약 몇 주 전부터 있었고 코인베이스 측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 USD 이더리움을 제가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1 이더리움을 샀는데 제가 그냥 0.1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주문을 넣었을 때 이 주문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고급 거래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과 유로 거래로 이더리움 유로로 이제 이더리움 샀는데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넣었을 때 이게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 판매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여기에 있어서 코인베이스 나스닥에도 상장되고 굉장히 이제 뭐 1등 정말 전 세계 바이낸스와 이제 견줄 만한 정말 탑 순위에 있는 거래소로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이 나간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이용해서 악용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측에는 이걸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정말 한 화이트 리스트 해커가 이제 이거를 이 모든 코드를 공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이게 지금 공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시에 정말 1등 NFT 거래소고 지금 코인베이스도 지금 탑급 거래소인데 이렇게 계속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기존 전통 금융에서도 카드, 은행 계속해서 해킹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해킹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기적거리고 발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많이 피해가 되고 앞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큰 피해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발견을 하고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문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게 조금 이런 대형 거래소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악용하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주말간의 악재 중에 하나죠.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전쟁이 난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내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그 강을 중점으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친러 성향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친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조금 친한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의 이제 마을과 이제 내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기사화되면서 자극적인 기사 노출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시장도 저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 코인 시장도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는 식의 이게 정말 지금 일단은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멘탈 관리 여기에 있어서
있어서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뭐 전쟁을 하지 않는 합의하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얘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존의 투기 자산에서 투자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편입이 돼서 각종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시황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거래소와 마켓플레이스 관련해서 두 가지 사기 유형이 지금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매도 체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그 주소가 잘못 좀 교묘하게 다른 주소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한창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이 악재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요. 그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해서웨이에서 그 누뱅크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워렌 버핏이 수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렌 버핏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 기사만 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누뱅크는 친암호화폐 기업이죠. 친암호화폐 기업에 1조 2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그러한 이슈가 나와서 바로 전달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글브록이라는 이런 컨설팅 그룹이 있고요. 이 컨설팅 그룹 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투자 자문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글브록의 이사와 마이클 알프레드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전화 또는 이런 편지 회신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한 자문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와 통화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좀 이해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떠한 엔진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접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비트코인을 무조건 안 한다고 했던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서웨이에서 1조 2천억 가량을 투자를 하고 또 워렌 버핏도 투자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변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워렌 버핏도 찾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과 많은 자문을 진행을 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준비를 마쳤다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올라갈 것은 정말 자신한다라고 하는 트위터도 한번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렇고 각 기관들이 좀 조금 더 눈이 달라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캐나다 퍼포즈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 퍼포즈 ETF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루에 1,200개가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 상품이 생긴 이래로 최다 유입이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불안 심리는 여전히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유입은 늘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이 시점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가치,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 있고 앞으로의 가치로서의 암호화폐는 조금 더 좋은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호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상원의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 그 미국의 와이오밍주라고 있습니다. 그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상당히 좋아하는 주이기도 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세금을 허용하기도 했던 나라기도 했었고요. 자, 이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와이오밍 위원이 직접 나와서 이제는 연준도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미래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00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400억 달러의 외화 중에 비트코인도 반드시 편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정책이고 정말 앞으로의 접목성이라든지 유망성을 봤을 때 그 어딘가에 비트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전체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큰 비난을 했기도 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 비트코인은 그 어디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기분 좋게 이야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새로운 크립토맘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크립토맘 같은 경우에는 헤서스 피어스 위원이었어요. SEC 위원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로 크립토맘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실제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로 인해서 그 각국 정치인들에게 후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시아 루미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통한 후원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를 테니 비트코인은 존버하고 나한테 후원은 달러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좋은 가치는 가지고 있어라, 홀딩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거 없이 미국의 의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ETF의 유입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바닥에서 치고 나가고 가치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들이 더욱더 유입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많이 내려가서 힘듭니다. 그런데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트레이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으로 인한 전체 투자 시장 악화는 코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치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코인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고 앞으로 더욱더 높이 올라갈 전망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호재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통한 리스크는 없고 더욱더 좋은 호재성의 이슈만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정말 반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투자자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와이오밍주의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비트코인의 호들러로서 좀 새로운 크립토맘으로서 부상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우선 트위터 창업자인 이제 잭 토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의 비판적인 부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실패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악재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큰 변동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조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채굴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VC 투자자들이 초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등등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큰 변동성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시장 잘 살펴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작년 1년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상승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규제안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성숙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아마 다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 이슈입니다. 에너지 관련 채굴할 때 드는 많은 전력량 소모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뭐 CPU 칩, 뭐 인텔의 뭐 새로운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이 이제 탈중앙화 관련해 가지고 초기 VC들 너네가 지금 다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물량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VC들의 초기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한 탈중앙화 부분 DAO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이제 화두입니다. 디파이 코인, DAO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모두 비트코인,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가 공평하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만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조금 더 개발하고 수정해 본다면은 앞으로 더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토시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길 바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일 거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돈과 화폐로 사용하는 이런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고 발전해 나가고 규제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게 실천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캐시우드는 캐시우드 이제 누님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블록 암호화폐를 담고 있습니다. GBTC를 15만 주 매수를 했는데요. GBTC는 이제 그로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투자 자산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기존의 GBTC를 미국 현물 ETF로 바꾸자라고 그로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SEC에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SEC에서는 현물 ETF를 계속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GBTC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로스케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로스케일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 그런 코인 목록들 걔네 그 그로스케일의 코인 비중들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분들 한번 포트폴리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이 시장 일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기술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이런 기술주 메타버스, NFT 관련한 산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로블록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로블록스를 25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 듯 점점 저가 매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거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약 4조 이상 거래 대금이 있을 정도로 기존에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 다 합쳤을 때 뭐 11조인데 업비트 하나만 지금 4조 이상 다시 매수세, 회복세, 거래량이 회복세가 붙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3조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비트코인 아마 거래량 보신 분들은 많이들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매도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때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일시적인 이슈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지만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로 ETF 비트코인 ETF를 가상 펀드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지금 출범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ETF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준비위원회들을 출간하고 ETF로 구성된 이제 재간접 펀드, 가상자산 테마의 주식형 펀드 등을 이제 출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반려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이런 모습들 살펴본다면 앞으로 현물 ETF 조만간 이제 뭐 1, 2년 안에는 조만간 이제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두나무가 이제 가상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NFT를 발간하는 이런 신용카드 시스템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카드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BC 카드와 업무 협약 MOU를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편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결제 관련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결제든 이제 국내 결제든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외 결제를 할 때 뭐 이더리움으로 산다면은 내가 원화로 산 이더리움의 가치만큼 그대로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죠. 수수료 없이. 하지만 우리가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수수료가 적게 드는 카드도 있지만 보통은 1에서 2% 조금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편하게 이제 진보에 앞서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결제 관련 시스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비트 우리 두나무가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 앞으로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해서 많이들 속상해 하시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GBTC를 15만 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레이스케일과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는 인터넷상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우리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붙는 부분이 매도세에 붙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를 할 때 NFT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서 좀 더 NFT 시장이 실생활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